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 타파 별타쌤 박지영입니다. 자, 오늘부터요, 이제 독서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거예요. 집에서 있으면서 집콕생활 하면서 아이들이랑 책 이렇게 많이 읽어주면서 독서 고민도 굉장히 많이 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7가지, 총 6가지로 제가 독서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편독하는 거 있잖아요. 골고루 읽히고 싶은데 애가 그냥 책을 골고루 읽질 않아요. 자기가 읽고 싶은 것만 읽어요. 이런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지금 먼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이 얘기 먼저 드리고 싶어요. 독서가 학습일까요? 네. 학습일까요? 독서는 네모다. 뭘까요? 저는 독서는 문화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자, 독서가 문화라면 문화적인 취향은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요, 팝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클래식을 좋아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어떤 미술 작품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르네상스 시대의 이런 미술 작품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문화는 취향이 다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독서는 왜 편독하면 안 될까요? 그죠? 독서는 문화라는 거예요. 독서가 문화라고 생각하면 학습은 이렇게 편중해서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독서가 문화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건 문화적인 취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즉, 편독하지 않으면 취향이 없는 거다. 편독은 독서 취향이라는 거죠. 얘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아이가 즐기는구나,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요, 사실은 편독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편식에 편식할 때 뭐 먹는 것도 아니고 편독이라는 말은 요새는 거의 쓰지 않고요. 요새는 사실은 반복 독서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편독은 약간 부정적인 말이고요. 반복 독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말이거든요. 근데 반복 독서 같은 경우는 천재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이제 학교에서요. 슬로우 리딩 독서라고 돼요. 반복 독서, 슬로우 리딩 독서라고 해요. 이 슬로우 리딩 독서를 했어요. 그랬더니 반복 독서를 했더니 아이들 어떻게 해요? 책에 대한 흥미도가 굉장히 높아졌던 거예요. 6개월 동안 한 권의 책을 읽고 정말 심도 있게 판 거예요. 정말 심화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글쓰기 실력 그리고 책에 대한 즐거움을 훨씬 더 많이 느끼다. 글쓰기는 왜 좋았을까요? 반복해서 읽다 보면요. 아이들이 기승전결 문장의 구조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돼요. 예. 저희 옆에 이제는 친구 애기가 6살이에요. 6살인데 맨날 이렇게 공룡책 이것도 되게 두꺼워요. 네, 이 책을 맨날 들고 다녀요. 그러면서 정말 무슨 전문가처럼 얘기해요. 저는 공룡 이름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전문가처럼 막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그 책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20페이지 뭐 세 번째 줄에 뭐가 있는지 어떤 공룡이 있는 것까지도 다 외우고 있어요. 전문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얘는 문장의 기승전결, 문장의 구조까지도 정말 다 파악하고 있을 거거든요. 즉 반복 독서는 천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그러니까 반복 독서 즉 편독을 하는 걸 막는다면은 그거는 천재가 되지 말아라 하는 거랑 똑같아요. 즉 반복 독서는 기승전결, 논리구조, 그리고 문장 이해를 그런 거를 하면서 내면화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독서의 마무리, 독서의 가장 최고의 목표는 사실은 글쓰기잖아요. 글쓰기 천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복 독서는 천재를 만들고 글쓰기 천재도 만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슬로우 리딩 독서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이 천천히 책을 읽었을 때의 효과 이런 거. 예전에는 속독이란 말도 하고요. 편독이라는 말은 안 좋고 뭐 이런 말들을 했지만 사실 용어 자체가 우리 어머님들 세대랑은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반복 독서라든가 이런 말들을 조금 알고 있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세종대왕의 독서법이에요. 이렇게 편독을 하고 반복 독서를 하는 거는 세종대왕의 독서법이라는 거죠. 이제 편독이라는 말 안 쓸게요. 우리 촌스러운 거예요. 그럼 반복 독서라고 할게요. 네, 반복 독서라면 백독백습이에요. 100번 읽고 100번 익힌다는 거예요. 훈민정음 창제하고 농사짓설 그리고 뭐예요? 추구기, 자격률 이런 장치를 만들어서 백성들의 삶의 정말 질을 높여준 대왕 중의 대왕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작품들을 만들 수 있냐? 훌륭한 것들을 만들 수 있냐면요. 딱 하나 꽂히면요. 그걸 무조건
해결해 나가고 그거에 심취했다고 해요. 그거의 비결이 뭐냐면 100번, 한 권의 책을 100번 읽고 100번 썼다는 거예요. 100번 익혔다는 거예요. 한 권을 딱 읽어도 제대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반복했을 때 이 세종대왕이 그렇게 정말 멋진 대왕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자격론, 회식에 이런 거 얼마나 정말 물론 서브하는 사람들도 훌륭했지만 이건 세종대왕의 정말 집요함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백독백습이 굉장히 좋은 거다라는 거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안다는 거죠. 그래서 편독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편독이란 말을 하지 않는다? 반복 독서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겁니다. 어머님들 고민 아닙니다. 네, 그 다음 볼게요. 자, 독보자. 아유, 아이 억지로 익혀야 하나요? 자, 독서를 포기하게 된 이유가 뭘까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요, 독서를 포기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뭐 어휘력이나 이런 것들이 학력에 비해서 떨어지는, 뭐 이런 것들이 이유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저는 전집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전집 하시는 전집 이렇게 권해주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죄송한 얘기고 좋은 전집도 있어요. 저는 좋은 전집은 어떤 거냐고 생각하면 패턴이 일정하지 않은 거. 뭐 세계적이라든가 사계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계에 맞는 책들이 있는데 사실 웬만한 전집은요 굉장히 독서 글에 대한 패턴 그림들이 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독서에 대해서 재미가 없어요. 이게 사실 우리 전직 가오라 그러죠. 중학년 되면은 이게 이렇게 막 책장이 쫙 꽂혀 있어야 돼요. 높이도 너무 잘 맞아. 기분이 너무 좋아. 그죠? 근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책에 대해 확 질려버린다는 거죠. 똑같은 패턴, 똑같은 내용, 똑같은 느낌의 책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시리즈물도 한 권 한 권씩 사주시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전집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책을 지겹게 만들어요. 전집은 어떨 때 사주냐면 아이가요 예를 들어서 뭐 역사를 너무 좋아해. 역사에 대한 쭉 시리즈를 난 알고 싶어. 역사에 대한 내용을 쫙 깨고 싶어. 역사에 애가 푹 빠졌어요. 그러면 저는 전집 사주셔야 돼요. 얘는 전집을 읽어요. 근데 역사를 너무 싫어해. 그래서 전집을 사주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또는 전집 가오. 뭐 중학년에 꽉 채워줘야 되죠. 엄마가 뿌듯하게 되죠. 전집 사느라고 어머님들이 책 꽂을 데가 없어가지고 낙권도 안 사주신다면서. 그래서 전집은 정말 독보자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학습 만화예요. 학습 만화가 좋은지 나쁜지 뭐 그거는 일단 제가 6번에서 6번째에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독보자는 일단 국어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영어도 포기하게 만들어요. 수학도 포기하게 해줘요. 국포자, 영포자, 수포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인생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포자는 국포자, 영포자, 수포자, 인포자. 인생을 포기한 자까지 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가요? 너무 무섭지만 그 정도로 독서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독서를 포기하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일단 가식 독서라고 아예 있는데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엄마 아빠가 고기를 좋아하는 집은요. 그 집은요. 고기를 아이들도 너무 잘 먹어요. 엄마 아빠가 과일을 좋아하는 집은요. 과일도 많아요. 집에. 과일도 있는 족족 다 종류별로 있고 그리고 아이도 과일을 많이 먹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가식적으로라도 엄마 아빠가 좀 책을 읽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가식적으로 읽는데 선생님 제가 책을 논 지가 오래돼 가지고 책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죠? 요새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인 평균 독서량이 한 달에 한 권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도 사실 책 읽는 거 어려워하시는 거 알거든요.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은 성인 독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책 좀 재밌게 읽는지. 그렇다면 내가 가식 독서도 안 돼. 애 있는데 손을 자꾸 책을 못 들고 있겠어. 그러면요, 가족 독서를 하세요. 뭐냐면, 아이가 있는 책을 같이 읽으세요. 만화책도 괜찮아요. 흔한 남매면 흔한 남매를 엄마, 아빠, 원래는요, 옛날에는요, 저는요, 같은 책 둘이 사시라 그랬어요. 엄마랑 아이랑 똑같이 사라고요. 근데 그게 좀 돈이 아까우면 같이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랑 공감대 형성도 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동생 넷이서 이 주에는 이 책. 이렇게 해서 조금 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
토론 아닌 토론을 하게 돼요. 밥 먹으면서. 야, 지훈이 언제 어쩜 우리 엄마한테 화를 그렇게 낼 수가 있어? 야, 너도 그랬잖아. 이러면서 웃기고 웃으면서 읽을 수 있거든요. 같은 책을 읽어주세요, 아이랑. 그러면 아이도 책을 굉장히 좋아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독서 수준을 확 낮춰주세요. 얘가 읽으면 재밌는 책을. 아유, 너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독서는요, 수준이 없어요. 근데 엄마가 생각하는 어려운 책은 말고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 수준에 맞는 거거든요. 아이가 좋아하는 책 수준 낮아도 됩니다. 그런 책으로 좀 낮춰주세요. 수준이 쉬운 책은 없어요. 아이가 읽고 이해하고 그림책이요. 수준은 언제까지 읽어야 될까요? 알사탕 언제까지 읽으면 좋을까요? 저는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읽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수학 능력 평가를 보는데 어렸을 때 엄마가 읽어준 동화책을 읽은 친구랑 안 읽은 친구랑 둘이서 뭘 했냐면 비교를 했어요. 수능 점수를. 근데 그 전날 읽었던 아이가 정서상에 굉장히 안정이 돼가지고 굉장히 시험을 잘 봤다 그래요. 즉 수준이 쉬운 책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읽을 수 있고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네가 5학년인데 지금 이 책을 읽으면 어떡해. 이런 책은 없어요. 그래서 독포자, 아이 억지로 읽히는 방법. 억지로라도 읽혀주셔야 돼요. 가족 독서 수준을 낮춰주시는 거.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책이 수준에 맞는 책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자, 뭐 해독 독해 자기화는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독포자 아이들 고민까지 해결해 드렸고요. 다음 3번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민 해결되셨죠? 판독은 좋은 거, 독포자는 억지로라도 익힙시다. 네, 좋아하게 만드는 거. 네, 그럼 별표 타파.